창업 오픈을 앞두고 이벤트 글부터 쓰는 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대단한 글을 쓴 게 아니었어요. 공지글 대신 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을 뿐인데 고객들이 상담하기 전에 이미 마음을 정하고 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글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국문과도 마케팅 전공도 아니었거든요. 제 초창기 블로그에는요, 저도 공지글들만 있었습니다. 뭐 한다, 언제 오픈한다, 그런 광고글이요. 근데 공지글 대신 제 이야기와 생각을 담기 시작하면서 정확히 말해서 이제 7년 전부터 제가 2만 원 고객들 유료 상담을 시작했는데 한 번도 이 유료 상담에 대해서 고객들이 불만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원장님 소개글이에요. 오늘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시작할 땐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봐야지 아는 사람이라서 제가 이 헤맸던 것들 제가 다 해봤으니까 원장님들은 오늘 질문 4가지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받아 적으시면 오늘 밤 내가 봐도 멋지다 하는 그 블로그 한 편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블로그를 시작하면 대부분 이벤트 글부터 올리세요. 저도 그랬죠. 고객들 빨리 오게 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받아보기 전까지는 이 피부 관리 다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여기서도 그 관리, 저기서도 그 관리. 그럼 고객들은 뭘 보고 고를까요? 사람을 봅니다. 관리가 아니라 원장님을 보고 마음을 정해요. 유명한 역사학자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지배한 비결은 힘이 아니라 이야기를 믿는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요, 원래 정보보다 이야기를 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잘 되는 브랜드를 떠올려 보세요. 나이키가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운동화 스펙 이런 거 떠오르세요? 아니죠. 도전, 그들의 이야기가 떠오르시죠? 스펙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도 이야기는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 블로그에도 원장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픈 전이라면 더 그래요. 신규 피부관리실은 신뢰를 보여줄 전후 사진이거나 고객들의 리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원장님들의 이야기 하나거든요. 근데 이 소개글 막상 써보려고 하면 이상하게 막막합니다. 우리가 글쓰기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경력을 이렇게 쭉 나열하다 보면은 이력서 같기도 하고요. 잘하는 걸 썼더니 이거 너무 자랑질 같아서 뭐 오글거리고 또 이게 여기 쓰는 게 맞나 하는 거. 네, 당연합니다. 원래 나에 대해서 쓰는 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근데 가족도 나를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요, 질문을 받으면 뇌가 자동적으로 답을 찾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쓰지?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가 되는 스토리 공식을 제가 창업 교육에서 원장님들한테 하는 그 질문지로 그 답만 쭉 연결했더니 그게 원장님들 소개글이 됐고요. 실제로 제 마케팅 강의에서 이 질문으로 글을 쓰셨던 분들이 후기가 너무 좋았어요. 제 삶은 돌아보게 됐습니다. 쓰다가 눈물이 났어요. 감동에 벅참이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그 쓴 사람조차도 스스로 감동하는데 이 이야기에 감동받았던,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던 고객이 원장님을 찾아온다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시작 전에 이 책의 핵심 하나만 기억합시다. 중요한 건데요,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쓰라고 했더니 원장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책에서는 말해요. 고객이 주인공이다. 우리 백종원 나오는 골목식당 생각해 볼게요. 그 프로에서 주인공이 누구죠? 백종원인가요? 아니죠. 식당 사장님들이잖아요. 백종원 대표는 옆에서 모르는 걸 알려주고 가이드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의 블로그도 똑같습니다. 주인공은 고객이고요. 원장님들은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가격이나 관리 프로그램은요, 고객이 옆 샵이랑 자꾸 비교해봐요. 근데 원장님이란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데 그 비교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소개글 잘 쓰고 싶으시죠? 내 스토리를 그냥 쓰면 잘 쓴 일기가 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책이 괜히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니라요, 마지막 한 수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의 마지막을요, 주인공을 고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이야기의 끝은 고객의 이야기로 끝내는 겁니다. 그게 일기와 소개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책이 알려주는 스토리 뼈대는 우리가 영화에서 늘 보던 그런 영웅 서사거든요.
우리 주인공이 시련을 만나고 그걸 극복하면서 삶이 달라지는 이야기. 오늘 우리도 이 구조대로 한 편의 글을 써볼 거예요. 자, 다음 질문 4개의 답을 하고 시간 순서로 이어보세요. 과거의 나, 흔들렸던 순간, 그때 생겼던 기준, 그리고 지금의 약속. 이 4가지를 쭈루룩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 일과 연결되는 시작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그래서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땡땡땡 때문이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멋있게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멋있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진짜 이유는 사소한 것에서 오히려 더 끌리거든요. 그리고 2번째,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어떨 때 힘들었나요? 문장을 그 시절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뭐뭐였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이야기일수록 좋습니다. 고객은요, 완벽한 사람보다 헤매봤던 사람을 더 믿어요. 그리고 3번째, 그걸 극복하면서 생긴 나만의 기준이 뭔가요? 기준이 있으신가요? 글을 쓸 때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 저에게 기준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라고 하는 자신만의 철학이라든가 자신만의 피부를 보는 관점. 예를 들면 고객이 원장님한테 계속 오는 이유부터 좀 적어보셔야 되는데 모르겠다 하면 주변한테 물어보세요. 나의 장점이 뭐냐고요. 그게 기준의 단서입니다. 이 문장이 소개글의 핵심일 수 있어요. 단순하게 장비 목록과 최신 기기, 테크닉 이런 게 아니라 피부를 보는 관점 같은 게 있다면 넣어보세요. 4번째 질문은요. 우리 지쳐있는 피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고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글은 이렇게 써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의 저는 어떠한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또는 나는 이런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처럼요. 저도 이 4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지금 제 소개를 잠시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뒤늦은 나이에 피부 관리실을 시작했습니다. 전공도 아니었고요. 그때는 저를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시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남들보다 늦었다는 조급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려면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애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서울과 각종 지방을 다니면서 문제성 피부가 좋아지는 피부의 본질을 알아낸 거죠. 그때 생긴 기준이 바로 피부 트러블의 문제는 피부 속 메마름증이다 입니다. 지금은 첫 상담이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블로그 다 읽고 왔어요 하는 고객이 있어요. 이처럼 이제 그 기준으로 예전에 저처럼 헤맸던 원장님들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소개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 저는 경력이 없어요. 경험한 게 없어요. 초보예요. 왕초보예요.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력은 쌓여야 생기지만요. 시작은 다 누구나 시작이 있고요. 그 시작한 이유와 기준은요. 이제 막 시작한 원장님들한테도 있어요. 오히려 오픈 준비 중이시라면 이 글이 더 필요하거든요. 후기는 시간이 지나야지 쌓이지만 이 나의 스토리, 나만의 스토리는요. 오픈 전에 혼자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신뢰 자산이 됩니다. 오픈날 연락이 올까? 이 걱정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소개글을 미리 써두면요. 우리가 샵 오픈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반쯤 정한 고객이 생겨요. 첫 손님과의 상담은요. 오픈날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오픈 전 이런 블로그에 나를 소개하는 소개글에서 이미 시작돼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질문 4개의 답을 하시고 그걸 시간 순서대로 이어보세요. 과거의 나, 흔들렸던 순간, 그때 생겼던 기준, 현재의 약속. 그러면 소개글 하나가 완성되는데 이 책의 그 문장 기억하시나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은 정보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기억한다 라고 했잖아요. 잘 다듬은 글보다 서툴러도 진심이 담긴 글이 손님을 더 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서툴러도 좋습니다. 내 이야기를 쓰세요. 오늘 밤 4가지 질문에 한 문장씩만이라도 써보세요. 그게 원장님 샵이 옆집 피부관리실과 차별화되는 문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원장님도 혼자 끙끙대면서 글을 안 쓰셔도 돼요. 답을 두서없이 쓰더라도 적어놓고 요즘엔 GPT 있잖아요. 그 답을 넣고 이걸로 소개글 써줘 라고 하면 딱 글이 나옵니다. GPT가 못 쓰는 거 있거든요.
이 원장님의 진짜 스토리, 그거는 원장님만 갖고 있어서 얘가 GPT가 써주질 못해요. 그래서 재료, 원장님의 재료를 넣어주시면 GPT가 알아서 잘 써줄 겁니다. 질문 4개 정리본이랑 책에 좋은 글쓰기 꿀팁 3가지 고정 댓글로 제가 남겨놓을게요. 제가 교육에서 쓰는 전체 질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촉촉한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